자, 개장 지수가 나왔습니다. 코스피가 한 0.3% 정도 상승, 코스닥은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외국인들도 일단은 어제 우리 패닉 셀이 개인들한테 나왔잖아요. 일단은 코스피를 약간 사면서 시작을 했고 선물도 이제 사고 있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환율일 텐데 지금 1,469원 50전 요 정도 레벨입니다. 환율이 얼만큼 떨어지는지가 이제 오후장 가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조금 더 저희 장 지켜보면서 일단은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대표는 반사이익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반사이익?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뭐 환율에 대해서 환율 효과를 등에 업은 뭐 조선이라든가 어제 강세를 나타냈던 업종들도 우리가 내막을 좀 살펴보면은 중국, 미국의 첨단 기술 중국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이 높았던 업종들이 보통 수출주거든요. 네.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드론이라든지 그리고 반도체, 최근에 중국이 인위적으로 이제 가격을 낮추면서 시장을 장악하는 흐름에서 본다면은 이제 앞서서도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네. 다 이제 중국의 첨단 산업과 관련 연계된, 그래서 첨단 산업을 막는 이유는 사실 군사력을 어느 정도 키워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근간이 이런 첨단 산업 기술이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지 이제 군사력이 장악이 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그런 것을 견제하기 위한 그런 이 자구책이 흐름인데, 어제 보면은 또 6G와 관련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본다면은 중국이 이제 화웨이 장비에 대한 보안 문제를 제기를 하면서 관련돼서 미국의 도입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6G 관련 통신 업종들에 대한 부품주들도 상승세를 어제 기록한 것들도 중국의 이제 제재 관련돼서 국내 기업에 일단 반사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 한해서 반등을 줬다는 것을 우리가 키워드로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중국이 지하철에 또 5.5G 이 초고속 통신이 지금 깔리고 있다면서 이런 기술력들에 대해서 미국이 많이 견제를 하는 모습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태클 거는 미국. 거기에 우리 K증시 중에 일부 기업들이 좀 반사이익 가능성 이야기해 주셨고요. 이창대 대표의 키워드가 너무나 멋집니다. 창조적인 파괴. 새 출발하려면 창조적 파괴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네, 어디에 관련 이야기인가요? 우리가 이제 보통 뭐 증권 서적이나 이런 데서도 많이 보시면 창조적 파괴라는 단어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네. 사실 우리가 이제 증권 시장에서 무난하게 우상향한다라는 것은 정말 꿈 같은 일이겠는데 사실 미국 증시를 제외하고는 그런 일이 잘 없죠. 근데 심지어 이렇게 안정적이라고 생각되는 미국 증시 역시도 어느 정도 거품 단계로 들어선다라고 판단이 되면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번 이제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 어느 한 섹터만 집중적으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근데 보통 증권 시장이 활성화되는 단계가 특정 종목이 특정 섹터를 이끌고 특정 섹터가 증시를 이끌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쪽으로 계속해서 수급이 집중되는데 뭐 최근에 AI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게 무한정 올라갈 수 있겠느냐? 결국 수익화 모델에 대비해서 너무 많이 올라가게 되면 다른 저평가된 쪽으로 돈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 과정 안에서 증시가 전체적으로 이제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네. 저는 미국 역시도 그런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당장에 무너진다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미국은 어찌됐건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라는 것에는 저 역시도 동의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트럼프 정권이 들어서면 굉장히 증권 친화적인 대통령이기 때문에 지금 불경기 상황에서 미국을 계속해서 독식하고 혼자 살아남는 구조로 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 과정에서는 저는 거품 단계로 들어설 정도의 상승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네. 거기에서 이제 창조적 파괴가 이루어지면 그 이후에는 한국 증시가 좀 강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좋습니다. 이거를 연초에 다시 또 한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창조적 파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와 우리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이게 이제 역전될 거다 이야기를 또 해주셨고요. 이야기하는 동안에 지금 환율이 그래도 좀 떨어졌습니다. 우리 이창대 대표의 이 이야기 때문에는 아니겠지만 1,467원까지 떨어지면서 그래도 좀 한숨 좀 돌릴 수 있어요. 이게 1,460원대 밑으로는 좀 오늘 갔으면 좋겠는데 조금만 더 환율 계속 지켜보시고요. 앞서 일발에 나왔던 ICTK가 현재 한 20% 정도 올라가고 있으면서 양재 타임하죠. 미국에서도 간밤에 양자만 올랐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저렇게 양자들, 이슈들 함께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을 해주시면서 시장은 그래도 역외환율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역외환율은 정말 무서웠잖아요. 1,480원 가나 뭐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자 우리 김성훈 대표와 함께 시황 한번 간략하게 이렇게 볼까요? 네, 지금 보면은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로 지금 한 1,400
이상 또 네. 들어오고 있는 좋아요. 상황이고 네. 예, 코스피 쪽으로 현물로는 뭐 일단 뭐 약세의 팔았다. 흐름을 좀 네. 보이고는 있지만은 그래도 대형주를 중심으로서 오늘 반도체 쪽을 보니까 SK하이닉스가 그래도 플러스권을 유지를 하는 상황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뭐 반대로 삼성전자는 약보합 수준에서는 그래도 일단 하방의 지지력은 조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기존에 어저께 강세를 나타냈던 조선주는 일부 쉬어가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선물로서 외국인들이 지수를 좀 방어해주면서 큰 하락폭은 일단 면하는 모습들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오늘도 아까 말씀드렸던 양자 컴퓨터 관련된 미국과의 좀 동조화 현상이 그렇네요. 나오는 소테마 위주로서 네. 반등폭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저는 뭐 오후장까지도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네. 사실상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 코스닥 종목들, 코스닥의 상단을 차지하고 있는 2차 전지라든가 바이오 업종들의 강세를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상대적으로 2차 전지 쪽은 계속해서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은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일부 종목들, 뭐 한미약품을 비롯해서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반등폭이 일부 좀 보여주고 있으면서 사실 저점에 대한 어느 정도 이벤트 소멸이 조금은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좀 바이오를 중심으로서 긍정적인 역할을 좀 보여줄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국내 증시가 뚜렷한 부분이 없어요. 좀 이야기를 해줬지만 바이오 쪽에서 그나마 GLP-1 유사체 라인들 저희가 많이 했던 인벤티지랩, 삼천당제약, 대봉LS, 펩트론 특히 펩트론이 한 5.6% 가면서 여기 정도가 지금 바이오 쪽에서 살아남아 있고요. 지금 리가캠, 알테오젠 여기 라인도 약간 빨갛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바이오에서 기술 플랫폼, 그다음에 비만 쪽, GLP-1 유사 쪽 라인들이 좀 그나마 빨간불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제 선봉장이었던 또 최근에 선봉장이었던 조선도 오늘은 좀 힘겨운 모습 보이고 있고요. 앞서 이마트 얘기했는데 이마트는 어제 올랐던 부분들을 일단은 고스란히 반납한 그런 상황입니다. 마이너스 4% 나오면서 알리바바와 합작으로 올랐던 것들은 다 반락한 그런 모습이고 반면에 신세계 INC는 이거 6% 오르거든요. 이건 트럼프 인맥도 테마로 가고 있는데 지금 크게 보면 이게 뭐 테마 완전 힘 빠진 그런 모습이 역력합니다. 양자 쪽 라인들 보고 있고 또 하나 테마라고 하면 아침에 또 브리핑했던 오겜2 오징어 게임 2 라인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창대 대표 오겜2 오늘이 세론일 거다 아니면 주말에 또 뭐 평가 보고 월요일 날 판단하자 얘기들이 많았는데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오겜2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오징어 게임 2 관련해서는 최근에 이제 테마성으로 너무 많이 움직였습니다. 맞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뭐 양자 컴퓨터도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양자 컴퓨터도 그렇고 이번에 오징어 게임 컨텐츠도 그렇고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게 조금 더 강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시장이 아무래도 방향성을 못 잡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크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는 이런 상황 안에서 이런 테마 쪽에 투자하기보다는 굵직굵직하게 앞으로 수혜를 볼 만한 섹터들에 오히려 주가가 좀 조정이 나와도 집중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 얼마 전에 이제 넷플릭스와의 이제 거래 때문에 SBS가 정말 주가가 많이 올라갔는데 네. 차라리 그런 쪽이 지금 너무 많이 올라서 막 상한가 가고 그랬긴 했지만 네. 그런 쪽이 오히려 저는 조금 더 건강하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예.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 이정재 배우분의 지분 구조 아티스트 때문에 유나이티드? 네. 아티스트 그룹주도 막 올라가고 그러는데 사실 그런 쪽은 저는 이 정치 테마주들이랑 물론 좀 다르지만 그만큼이나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네. 그리고 결국 특정 컨텐츠에 집중된 테마주는 그 특정 컨텐츠의 흥행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거는 뭐 제가 개인적으로 그런 이제 그 예술적인 감이 좀 제가 그렇게 민감하진 않아서 네. 이제 컨텐츠를 보고 혹은 아이돌들이나 이렇게 노래를 듣고 이거 뜨겠다 이렇게 예. 저는 바로 느껴지진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런 쪽에 내가 감각이 정말 있고 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다 하면은 모르겠지만 일반 투자자들이 단순히 투자 관점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난이도도 좀 너무 높고 이쪽에 감각 있는 분들만 저는 접근해 보는 게 어떨까 이렇게 조언 드리면서 이전에도 뭐 어벤져스 관련해서도 워낙 흥행했기 때문에 막 2 나온다 이럴 때 주가가 많이 뛰었는데 네. 그때도 이제 개봉을 하는 시점부터 좀 주가가 많이 변동성이 커지면서 예측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동안 수익을 내셨던 분들도 테마성으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서서히 좀 차익 실현을 하면서 뭐 가져가더라도 소액으로 들고 간다든지 이런 전략을 취하시는 게 어떨까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오겜2만 놓고 보면 오늘 전형적인 세론이 나왔고요. 물론 돈 버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갑자기 막 25%씩 빠지면 또 물려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옥겜2가 다시 한번 살아나려면은 뭐가 있을까요? 주말에 막 갑자기 전 세계에서 조회수 폭등하고 이런 거면 좀 될까요? 어떻게 권하고 싶으세요? 만약에 고객이 지금 옥겜2에 들어가서 물렸다 이렇게 하면 저는 이제 그러면 아주 딱 명료하게 말씀드리고 예. 싶은 게 한 절반 정도는 정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애초에 이제 수익이 나던 안 나던 그 컨텐츠가 개봉하는 시점에서 일정 물량 매도하는 게 거의 한국 시장에서 이게 국룰이다. 매번 반복되어 오던 패턴이라 네. 개봉되는 시점에서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단 한번 깨집니다. 그래서 거기 같이 어느 정도 매도하고 만약에 이게 흥행이 앵커님 말씀해 주신 네. 대로 정말 터진다. 주말에 예. 그러면은 지금 손절한 그 정도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다 만회할 정도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를 지금 줄이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항상 이제 투자의 제일 원칙은 리스크 관리부터 시작되는 거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대학 시절에도 교수님이 항상 말씀하시던 게 투기와 투자를 가르는 첫 번째 조건은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만큼이나 지금 이런 테마성은 예측 불가능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물량을 줄이는 전략으로 저는 일단 리스크 관리하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김성훈 대표와는 지금 오늘 장을 좀 놓고 보면 어디 하나 의지할 때도 없거든요. 뭐 이럴 때는 어디를 좀 보고 있습니까? 좀 아니면 뭐 하나 좀 네. 픽한 거 좀 이야기해 주시던가 좀 해주세요. 좀 답답한 그런 흐름인 것 같은데. 네, 일단은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테마 트레이딩도 사실 네. 아. 하루짜리 테마로서 역할을 하루 해준 아니에요? 네, 하루도 반나절이에요? 아니고요. 반나절이에요. 네. 어저께 같은 네. 경우도 사실 뭐 자율주행 이슈도 오전장에 급등을 한 이후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네. 뭐 마이너스로 돌아섰던 종목들도 있고 일단 오늘 보면은 그래도 강한 쪽은 뭐 펩토노라든가 인벤티지랩이라든가 이게 장기 지속형 플랫폼과 네. 이 비만 치료제 그동안에 좀 많이 시세를 줬다 세론으로 거품이 좀 빠졌던 이 맞습니다. 종목들도 네. 반등폭을 일정 부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소부장 업체들이 오늘 반등폭을 일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여기서 한번 볼까요? 네네. 일단 테크윙 보니까 뭐 일단 HBM의 성장세는 엔비디아 주가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유해지고 있고 루빈과 같은 경우도 26년도 출시를 조금 더 앞당겨서 이 뭐 내년 뭐 하반기 출시를 예상하면서 사실 HBM과 관련된 밸류체인 업종들이 어느 정도의 조정폭을 크게 받았다가 최근에 다시 소부장의 어느 정도의 저평가 국면이다라고 레포트들이 좀 나오면서 네. 사실 테크윙이라든가 그래서 핵심 밸류체인인 종목들이 이스페사시스도 그동안의 노이즈가 좀 어느 정도 좀 주가에 선반영이 되면서 반등폭을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소외주들의 트레이딩은 좀 가능하나 이것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이 체력은 굉장히 좀 뭐 부진하다. 그래서 일단 단기적으로 접근했다가 이길 날 파는 전략도 굉장히 유효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테마가 조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트럼프 트레이딩의 테마가 장기적으로 약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탄소 포집이라든가 어저께 같은 경우도 뭐 6G라든가 이런 네. 테마들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우리가 트레이딩을 일정 부분 가능할 수 있는 시장은 계속해서 마련이 됐다는 점에서는 그래도는 좀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도 테마 아닌 것 중에서는 남아 있는 게 반도체 소부장입니다. 우리 김성훈 대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은 앞단에서는 한미 반도체가 그래도 2.5% 정도가 올라가고 있고요. PSK 홀딩스, 테크윙, 우리가 알고 있었던 뭐 TSE, HBM 쪽의 후공정 라인들도 다 빨간불을 좀 켜고 있습니다. 파크 시스템즈 같은 또 아예 또 파운드리 쪽 관련 연계된 쪽도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에이직도 좀 오르고 있네요. 예, 이런 라인들 반도체 소부장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성훈 대표와 이창대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리죠.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